기 7원왈 그 7번째는 말씀하기를 출가하니 불가자가 아니라 그대가 이미 출가를 했으니 가히 스스로 너그럽게 하지 못함이라. 수행은 수행 그 과정은 항상 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만 다 팽개치고 또 내일 가가지고 더 잘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항상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외유내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항상 채찍질을 해가지고 긴장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밖으로는 한없이 너그럽게 보이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밑에서부터 불과 자관하는 이유입니다. 형수 비루나 모양은 비록 비루하나 여기 비루라고 그래서 사람이 비굴하겠다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치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옷도 떨어진 나벌을 입으니까 속인원보다 못하지. 거기다가 머리를 깎았지. 치장을 안 하니까 비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루하지만은 사양가관이면 모양은 별 볼품이 없지만은 여기서 그 비루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볼품 없다는 뜻이래요. 볼품이 없으나 사양가관이며 행동으로 하여금 가히 볼만하게 하며 아주 점잖은 행동을 해야 된다. 곧 위에 있는 몸가짐을 가져라. 의복수추나 의복은 비록 추하나 이것도 세탁을 안 해가지고 더럽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무색이니까 추할 밖에 좌기영단이며 일어나고 앉고 일어남을 남은 하여금 단정하게 하다. 음식 수소나 출한가찬이며 음식은 비록 성거나 채소만 먹고 나쁜 음식을 먹지만은 출한가찬이며 말을 하면은 가히 먹을만 하게 하며 여기 출한가찬은 말을 아주 좋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가찬이라 그랬냐 하면은 이 먹을 찬자를 쓰는가 하면 아주 좋은 말을 쓰면은 그 말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는 것이 마치 먹는 거하고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비유로 이런 말을 썼죠. 그래 이 문장을 보면은 주도한 스님이 글을 아주 잘한 입니다. 지금 형수비루나 사양가관이며 하는 데서부터 출현가찬까지 보면 비유를 한 말씀인데 아주 참 적절하게 비유를 잘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인열하고 여름에는 인열하고 더운 것을 참고 여름은 덥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더운 것을 참고 동적이나 나며 겨울은 또 반대로 춥단 말이죠. 겨울에는 추운 것을 참으며 능자수절하여 능히 스스로 절개를 지켜서 부름 도천하며 도천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않는 게 아니라 마시지 말렵니다. 절개를 지켜서 그러면 능자수절하여 부름 도천하라 하는 말씀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비유인데 우선 주를 봅시다. 중국 광주에 중국에도 광주라 하는 그 고을이 있습니다.
유수하니 물이 있는데 명활 도천이라 그 샘 이름이 도천이라 한다. 이 삽에 회 청금이니 그거는 글자를 좀 잘 못 썼어요. 그 마실 삽자인데 응? 밑으로 쏙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글자가. 물을 한번 마시면 청금을 생각한다는 말은 도둑 물 한 번 마시면 청금을 생각하니까 도둑의 생각이 일어난다 그 말이래요. 곧 아주 일확천금할 그런 그 좋지 못한 심사를 가지게 된다. 그게 일삽의 해천금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말하면 보통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도 이 물은 어떻게 된 물인지 한번 마시면은 도덕의 심사를 가져가지고 일확천금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버리는 기죠. 그래야 하니 서국 치수라. 인도의 치수. 그 물을 마시면 그만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치수와 같은 것이다. 근데 악실치를 않는데, 도천의 물을 마시지 말며 하는데, 도천은 중국 산동선, 사수연, 동북에 있다 하는데, 세원이라 하는 책에 공자가 어느 날 승모라는 마을에 다다랐을 때, 마침 날이 저물었는데, 그 마을에서는 머물지 않았고, 또 도천 옆을 지나갈 때 목이 말랐으나 그 물을 먹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그 까닭은 승모, 어미를 어긴다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일이며 그와 같은 이름을 쓰인 마을에서 머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어머니에 대한 부도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앉았고 도천이라는 천한 이름을 가진 샘물을 마신다는 것은 고상한 마음을 닦고 있는 선비에 있어서 매우 불명예스러운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공자는 승모라는 마을을 지나면서 그 마을에서 잠을 안 잤고 또 도천이라는 샘을 지나면서 마침 목이 말랐는데도 기어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하니까 아까 설명대로 나쁜 것에 대해서는 일일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개를 꼭 지켜가지고 하지 않아야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절개는 고쳐서는 안 된다. 거기서 뭐 이러이러하니까 부득이 해서 했습니다.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성종스님 주는 광주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사기에 나온 그 주는 고사 성어사전에서 인용한 글인데 그건 산동성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산동성은 이 지금 광주는 저 남쪽 지방입니다. 중국 남쪽 지방인데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총신님은 이 주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기 능자수절하여 부름도천한다는 건 절개를 지켜가지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또 설사 내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절개를 지켜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초지공은 족불망전하고 불초한 고향은 요 초자는 같을 초자인데 불초는 변변치 못하다, 같지 못하다. 그러면 좋지 못한 고향이 불초지공입니다. 그러면 왜 남의 고향을 불초라 했느냐 말이래요. 그것은 고향 자체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없을 것 같으면 시은을
갚아야 되는데 그 쉬운 갚을 힘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받는 쪽에서 봤을 때에는 고향이 아무리 좋은 의복이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 본 것이고 이 말은 주는 쪽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너무 무례한 얘기죠. 남의 고향을 갖다가 불초지공,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남의 자녀를 보고 당신 자녀는 뭐 아주 시원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하면 잘못하면 뺀맞을 노릇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받는 사람 쪽에, 우리가 수용하는 사람 쪽에 봤을 때는 이 고향이라 하는 것이 아주 겁나는 것이다. 그래서 불초지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하니까 족불만전하며 좋기, 이건 이절 망자로 썼는데 좋기 앞서는 것을 잊지 말며 했는데 그것은 망령될 망자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앞서는 것은 왜냐면 앞에 한다, 앞서 하다. 전자를 동사로 봐야 됩니다. 그냥 앞하면 부사인데 앞뒤 하는 건 부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망령될 망자하고 같이 봐가지고 좋기 망령때에 앞서 하지 말고 남보다 많이 받고 남보다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곧 고향에 대해서는 초연하시오. 고향에 대해 초연하란 말은 이익에 팔리지 마시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행동을 점잖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행주자와 사위를 갖추고 말을 잘하고 잘 인내를 하고 절개를 지키고 이익에 초연하고 이렇게 되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구처 사실오대 여임지존하며 오래 사실 개인방. 개인방에 기거호대 처는 기거란 말이에요. 거처니까. 그러면 용어를 수로로 오래 사실에 거처호대 독방 생활을 한다. 여임지존하며 지존이 왕림하신 것과 같이 하며 독방에 거처하는데도 아주 절도 있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뒷방에 있다고 막 잠을 시큰 잔다든지 막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말이지. 해태를 나타해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아주 철저한 사생활을 배제를 하고 대중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 말입니다. 그래 여기에 지존은 임금이라요. 가장 높은 이다. 지극히 높은 이다 하니까 임금이란 말이죠. 그 임은 왕림할 임자입니다. 내 임금 앞에서야 신하가 뭐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응? 죄를 안 지어도 조심스러워가지고 말도 함부로 못하는데, 그러면 이건 아주 사생활이라 하는 것은 요즘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사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대중생활과 똑같은 그런 절도 있는 생활을 한다. 만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학수부다나 가제상연이니 배우면 비록 많지 않지만은 가히 상연과 같이는 할 것이니 배운 거하고는 관계없이 이게 얼마나 점잖은 행동이며 마음가짐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아주 훌륭한 공부가 잘된 사람하고 같이 가지런하다는 말은 한 등급이 될 것이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시 출가라야 이와 같은 출가라야 이렇게 중노릇을 해야만 족보 이친하고 좋기 이친을 보답하고 요거는 이제 양친이라 이렇게 보면 부모가 되고 부모가 이친이죠. 그 다음에 전생 금생을 보면은 전생의 부모는 금생의 부모 또 뭐 전생은 이미 과거지만은 내생 부모까지 봐가지고 좋기 이친을 보답하고 근데 금생을 기준으로 해보니 내생의 부모야 얘기가 안 될 것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금생하고 전생의 부모 이렇게 이제 해석할 끼고 이가 두 양자가 되니까 그만 양자나 두 이자나 같은 기니 양친이 나면은 이제 부모 곧 어버이란 말이죠. 좋기 이친을 보답하고 종친지시 일체 몽은일세 종친과 지식이 유파 소출을 이종이요 유파의 나온 것이 그 유파 소출이고 그대로 파출입니다. 파출. 한 집안에서 이제 종손 집안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작은 집도 또 작은 집이 있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많을 것 같으면 뭐 한 9집 뭐 이렇게 되거든.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유파 소출이란 말이 그대로 파출이라는 뜻이래요. 유파에서 나온 것을 종이라 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이거는 부계라 이 말입니다. 부계. 그 다음에 연권이 이친이요. 인권이 이친이요. 혼인한 권속이 친이다. 요건 모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계는 종이 되고 모계는 이제 친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종친은 그런 뜻이래요. 종친하면 부계 모계를 통틀어 가지고 종친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통 보면 종친이 한다는 건 모계는 안 들어가거든. 부계만 들어가지. 근데 옛날에는 아마 모계까지 들어가는 모양이라. 요 보면 인권이라 하는 게 뭐라요? 혼난 권속이니까 모계지요. 그 다음에 지식을 해석하는데 견면이지요. 낯을 직접 본 사람이 지고 그러니까 안단 말이죠. 아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문명이 이식이라. 얼굴은 못 봤지만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무게 하고 들어 아는 사람은 식이다. 그래서 네 글자를 따르면 종과 친과 지와 식인데 그게 이제 수거로 볼 때는 종친과 지식이다. 그러면 뭔 말이냐 하면 아주 친한 일가부치와 그 다음에 보통 아는 사람들 그 말이죠. 여기에 지식은 선지식 그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가장 가까운 친지와 나하고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일체몽은일세.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를 입음일세.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그 동산양계화상 사친서 거기에는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족이라고만. 내서부터 쳐 올라가가지고 9대의 조상까지 다 천상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단 말은 제도를 받는단 말이죠. 모두가 은혜를 입음일세 금고계에 하노니 지금 일부러 너를 경계해 주노니 의각자돈이여다 마땅히 각각 스스로 돈독하게 할지어다. 수행을 철저히 하지요. 이게 다 수행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올시다 그 말이죠.